C 언어 코드가 주어졌네요. 본문을 보니까 주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 언어에서 포인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정보처리 시험에서 포인터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포인터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나 이해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포인터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생소한 게 또 이 포인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터 문제는 자꾸 깊이 생각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개념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테스트라는 이름의 배열 하나를 지금 현재 선언했어요. 근데 얘는 정수형이죠. 자료형이 정수형이죠. 그리고 지금 이 첨자를 써주는 곳이 비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알아서 이 크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초기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보니까 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 하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테스트를 대입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배열을 포인터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배열의 이름은 곧 주소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정해지는 일종의 상수죠. 한번 그 주소가 정해지게 되면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0번지라면 여기에 이렇게 100이 들어가겠죠. 자, 잠깐 여기서 자료형과 포인터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데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P 앞에 SLS가 있다는 얘기는 이 P를 주소 저장용으로 쓰겠다. 즉 포인터 변수로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 앞에 자료형은 뭘 의미해요?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얘가 정수형이라는 의미예요. 얘가 정수형이다. 이 P 자체가 정수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포인터 변수는 항상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어드레스의 크기, 즉 주소의 크기로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2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4바이트, 64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8바이트 딱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 주소의 크기와 항상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앞에 즉 포인터를 선언할 때 지금 얘는 선언한 거죠. 선언. 이 선언할 때 요 앞에 있는 이 자료형은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킨 곳에 있는 이 자료형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거 한번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테스트라는 배열의 자료형이 인티저형이고 이 P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자 하는 자료형도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서로 자료형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소를 통해서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르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 개념 하나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LS크 P 했어요. SLS크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얘는 간접 참조 연산자죠. 간접 참조 연산자.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이 SLS크 하고 나서 P가 나오면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이 값을 의미해요. 즉 얘는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거죠. P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그 값을 꺼내와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여러분이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때는 얘는 어떤 문이?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얘는 선언문이란 말이에요. 즉 얘는 P를 주소를 담는 형태로 쓰겠다. 즉 주소를 담는
용도로 쓰겠다는 그때 붙인 에스테리스크고, 여기 에스테리스크는 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꺼내오라는 그런 의미의 에스테리스크예요. 요것만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일단 50%는 넘고 가는 거예요. 요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쉽게 얘기하면은 실행문이에요. 실행문. 얘는 어떻게 값을 꺼내와라 하는 실행문이고, 얘는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선언문의 에스테리스크는 P라는 포인터 변수, 즉 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겠다는,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자료형이 인티저라는 것을 의미하는 형태고, 여기서 나오는 에스테리스크는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출력하라고 했어요. 값을. 10진수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현재 지금 1이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주바꿈 표시는 없고 한 칸 띄우라고 했네요. 한 칸 떨어지겠죠. 이 표시는 여러분 실제로 시험장 가서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뿔뿔 하고 나서 에스테리스크 P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P의 값을 뿔뿔 하라는 얘기죠. 얘가 일단은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1. 즉 이 값에 뿔뿔을 하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으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1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가 2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2가 되겠죠. 그리고 한 칸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명령문을 만나게 되겠죠.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후위 연산자죠. 그렇죠. 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실행되는 거죠. P 뿔뿔은 모든 연산이 끝나고 나서 실행이 되는 거. 후위 연산자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즉 이게 먼저 실행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미 전달이 되고 나서 P의 뿔뿔이 되는 거니까 이 주소값이 하나가 증가가 되겠네요.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P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을 출력하고 나서, 그러니까 현재 P는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출력한다면 2가 출력이 다시 되고 나서 이제 P 뿔뿔이 이루어지니까 P 뿔뿔이라는 얘기는 얘가 가리키는 곳이 하나 증가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죠. 그러면 주소를 따진다면 얘가 만약 32비트 컴퓨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정수행이니까 4바이트잖아요. 그리고 처음이 100번지였으니까 여기는 104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제 가리키는 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얘가 이제 얘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을 만났어요. 이제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가끔씩 이걸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여기 괄호가 있으니까 얘가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출력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현재 P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였는데 P 뿔뿔 했으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그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사실 이게 이 문제의 함정이죠. 왜 안 되냐? 왜 이게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얘는 단항연산자예요. 단항연산자. 즉 P에 대해서, 즉 하나의 항에 대해서 연산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1의 단항연산자죠. 항 하나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것이 단항연산자예요. 얘나 같은 의미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얘는 후위 연산자이면은 틀림없지만 후위 연산자이면서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P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거고 괄호가 있으나 없으나 전혀 상관없이 이 값을 출력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실행되는 그런 후위 연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결과는 똑같아요. 이건 단지 후위 연산자임을 강조할 뿐이지 계산은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얘가 뿔뿔대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외우세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같은 이야기다. 이 괄호는 먼저 연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항 연산자에 붙는 괄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사실 얘나 얘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예요, 여기. 여기이기 때문에 이 값을 출력하고 나서 P 뿔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값이 현재 2잖아요. 그러니까 2가 출력이 되고 나서 P 뿔뿔이 되기 때문에 P가 이번에는 누구를 가리켜요? 얘를 가리키겠죠. 뿔뿔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108번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 정수형 변수만큼 보폭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정수형 변수만큼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8번지가 될 거고 8번지를 가리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어떻게 하라? 출력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누구에 대한 뿔뿔을 했어요? 괄호가 여기 있던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는 누구를 뿔뿔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뿔뿔하라는 거죠. 괄호가 있으니까. 그죠? 괄호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이건 또 다르죠. 의미가.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 값에 대해서 뿔뿔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역시 후위 연산자니까 연산을 다 하고 나서 즉 얘를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뿔뿔이 되는 거죠. 이 값이. 그러면 이 값이 이제 4로 바뀌겠죠. 출력하고 나서 즉 기존에 있는 3을 출력하고 나서 이 값에 뿔뿔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은 뭐죠? 현재 내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4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4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꼭 맞아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이 개념 정립을 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매번 나올 때마다 혼동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꾸 풀어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볼 때마다 생소해서 늘 그때는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들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문제가 주어지면 아 이게 맞나? 아 이게 맞을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자신감이 들 때까지 여러 번 보면서 이해하고 또 풀어보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서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포인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100%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념 정립해 주시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